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되기까지는 500년의 역사를 만들어준 조선이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조선의 역사는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와 숨결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고,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 황제의 후손들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 고종의 증손자인 황사손께서 너에게 방문을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반가운 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황사손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겠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황사손이라는 이름이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말이거든요. 네. 예, 황사손이라는 호칭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2005년도에 네. 황세손 이구시께서 네. 일본에서 갑자기 서거하셨습니다. 네. 황세손은 고종 황제께서 1897년 황제에 오르시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시고 황제국으로 조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황제의 뒤를 이을 자식을 황태자라고 하고요. 네. 황태자의 또 자식을 황세손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황사손은 그 이후 이구 황세손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대한제국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네. 제가 그 황세손을 이어서 네. 대한제국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조선까지를 포함한 모든 무형적인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자로서 황실을 이은 네. 황실의 적통을 이은 자손이다. 해서 사자는 이을 사자를 써서 네. 황사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황사손께서는 영친왕의 아들인 이구의 황세손의 아들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의친왕의 그 후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의친왕의 후손의 의친왕의 손자이시잖아요. 네. 의친왕의 손자이신데 지금 영친왕의 아들인 이구 황세손의 아들로 양자로 가셨죠. 그렇습니다. 왜 그 의친왕의 후손으로 이을 수 있는데 왜 그 영친왕의 그 황사손으로 그렇게 후대를 이으게 되나요? 네. 역사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고종 황제께서 네.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1910년에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네네.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 이후 일본은 강제적으로 고종을 폐위시키고 순종을 이제 황제에 앉혀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강제로 많은 부분들의 그 문서를 처리하고 네. 그 이후에도 또 일본에 의해서 또 진행돼야 될 많은 것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순종을 이을 뒤후대로 네. 영친왕을 황태자로 정하십니다. 네. 그리고 황태자이신 영친왕은 9살 때 일본으로 또 볼모로 끌려가게 되십니다. 네. 그래서 황실을 이어가는 계통은 순종이셨던 순종 황제의 뒤를 이을 분으로 영친왕이셨고 네. 영친왕의 아들이셨던 이구 황세손께서 네. 또 그 뒤를 이어갈 분이셨기 때문에 네. 둘째 아들이셨던 의친왕께서는 황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하. 의친왕의 아들들은 12분이 의친왕의 자손은 12분의 따님과 네. 9분의 아드님이 계셨는데요. 그 9분의 아들 중에서 21분의 자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9분의 아들 중에서 2005년도에 황세손께서 일본에서 서거하셨을 때 그때 당시 가장 살아계신 분 중에서 장자셨던 의친왕의 9번째 아들 되시는 이갑 황손 네. 그분의 또 장자가 네. 제 이원
저였기 때문에 네네. 그 계보로 보면은 영친왕의 아들이셨던 이구 황세손의 아들로 양자를 갈 수 있는 경우가 의친왕의 아들 그 중에서도 9번째 아들 살아 있었던 9번째 아들 이갑황손의 장자였던 제가 양자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황실의 계보가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군요. 이어집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조선 왕조의 후손인 것이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마지막이라기보다요. 현재 지금 네, 자녀분들이 네. 지금 뭐 계신가요? 아들 둘이 네. 또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또 뒤를 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황사손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네. 대한제국은 이미 멸망했고 네네. 대한제국으로부터 탄생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1897년 고조황제께서 국호를 대한으로 하시고 네. 황제에 오르셨기 때문에 제국으로 칭해진 것이죠. 이 대한제국이 1910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 늑약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이후에 13년간의 대한제국은 있었지만 네. 그 이후에 나라를 잃고 다시 저희가 1948년 대한민국으로 광복 이후에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으로 탄생된 대한민국 안에 민주주의 자유공화국 안에 황제가 존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은 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또 국민이 선출제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것들은 보존하고 또 세계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의 종묘라든지 또 조선 왕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서 그 안에 있었던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 황실에 있었던 왕실과 황실의 문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역사 이걸 이어가는 것으로서 황사손의 역할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구체적이진 아니어도 이제 고종 황제의 뒤를 이어서 순종과 의친왕, 영친왕 그 뒤를 이어서 이구, 황세손 그리고 황사손에 이르기까지 이원 네. 황사손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대충 그렇게 황실의 계보가 이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황사손께서는 그 황실에서는 생활을 못 해보셨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황사손이 된 것은 네. 2005년도 네. 일본에 계셨던 네. 이고 황세손께서 갑자기 서거하시는 바람에 저는 일반인과 똑같이 네. 대한민국 어느 일반인과 똑같이 현대 교육을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는 근무하던 직장에 있다가 네. 황세손 서거 이후에 우리 전주이시 대동정약원이라고 하는 네. 왕족의 후예들이 모여 있는 네. 곳과 또 황실 가족들이 같이 또 모여 있는 황실 가족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협의하여 제가 뒤를 이어서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에 있었던 조선과 대한제국의 왕실과 황실을 잇는 그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이어가자고 해서 2005년도부터 황사손이 된 것이고요. 네. 궁에는 살아본 적이 네. 없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제가 연세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1962년 62년. 네,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선의 역사하고는 이제 거리가 좀 머네요. 그렇습니다. 현대 교육을 받으시고 제가 그렇습니다. 알기로는 미국에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신문방송학을 공부하셨던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뉴욕 그러니까 IT. 뉴욕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예, 네. NYIT라는 네.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셨죠. 네, 커뮤니케이션 아트. 네.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도 공부 뭐 이렇게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셨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1983년서부터 네. 1989년까지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학교에서는 이제 그 교수님들이 학생을 인턴으로도 이렇게 같이 산하 협동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HBO에서 프로듀서가 아닌 그 유명한 이제 영화 채널이죠. 예, 어시스턴트 디렉터로서 네. 일을 하다가 90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네. 가서 방송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현대 방송에서도 계셨죠. 네, 처음에 들어가서는 현대전자에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케이블 TV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뉴미디어라는 여러 가지 방송의 변화적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가서 현대전자를 통해 현대 케이블 TV, 현대방송의 초창기 방송 팀을 운영하는 팀장으로서 이렇게 근무를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현대 홈쇼핑 방송본부장까지 역임을 했었습니다. 방송 전문가시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동포 여러분께서 황사손께서는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좀 많은 궁금점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그렇습니다. 유학 생활도 하고 한국 방송국에서 또 근무하고 네. 생활을 하고 계셨구나.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접고 대한황실문화원 총재로 계신 것 같아요. 네. 대한황실문화원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제가 2005년 까지 현대 홈쇼핑의 방송본부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네. 2005년 7월에 갑자기 그 황세손께서 일본에서 서거를 하시게 됩니다. 네네.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에 계셨던 황세손을 한국으로 이송하여 국장을 치르게 되는데요. 네. 9일간의 국장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상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긴급한 황실가족위원회 그리고 전주 이씨 대동 종약원 네. 이곳은 조선에 있었던 왕실의 그 후손들이 네. 모여서 만든 기구입니다. 네. 여기서 협의하여 제가 황사손이 됐고 그 이후 9일간의 장례를 치는 이후에 3년상 그러니까 조선과 대한제국에 있었던 많은 이제 왕궁이 있었지만 그 중에 창덕궁 안에 있는 낙선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낙선제가 영춘왕께서도 일본에 벌모로 끌려가시기 전에 기거하셨던 곳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순종의 비셨던 마지막 순종효 황후 그리고 덕혜옹주도 그곳에 살다가 운명을 하신 곳이고요. 그러시죠.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영춘왕의 부인이셨던 영춘왕비 네. 그분을 주로 한국 분들은 이방자 여사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분도 낙선제에 계시다가 1989년에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빈소로 차려서 3년 동안 3년상을 지내고 그리고 저는 그 이후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총재로서 국가가 위임한 조선과 대한제국에 있었던 황실, 왕실의 조상께 지내는 제례, 종묘에서 지내는 종묘 제례가 있고요. 네. 사직에서 지내는 사직 제례가 있고요. 네. 또 환구라고 해서 하늘에 지내는 환구 대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 각 조선 왕릉에서 지내는 왕릉 신앙례가 있습니다. 네. 이 재양을 지내게 되는 총재로서 그렇게 국가에 맡겨진 위임을 역할을 하다가 2012년도에 이 제3화를 가지고 조선과 대한제국에 있었던 왕실과 황실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것이 부족하여 사단법인 대한항실문화원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조선과 대한제국 황실에 있었던 그 우수한 최고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국가 문화재청과 함께 비어 있는 궁을 좀 조선의 왕조에 있었던 그 중요한 사상 철학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왕실의 고급 문화들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해보자 해서 2009년에 조선 왕실 의궤가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 안에 있었던 왕실의 중요한 행사들을 저희가 한번 재현하는 형태로 궁중문화촉전을 2013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2012년도에 대한항실문화원을 설립하여 궁중문화촉전을 문화재청과 함께 올해까지 3회째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래요.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계속 하게 되는데요. 이 조선에 있었던 왕실 문화를 궁중문화라는 타이틀로 국민에게 알리고 그리고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한 2년 후쯤에 5회 때부터는 세계 왕실 문화 촉진으로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서울시하고는요, 그 서울시 안에 덕수궁을 옛날의 형태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덕수궁 영역을 또 복원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덕수궁 돌담길 걸어서 돌아가면 뒤에는 많은 대사관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 길이 끊겨져 있거든요. 네. 이것을 서울시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네. 옛날의 형태로 지금 복원시키겠다 해서 길은 잇고 있고요. 향후에는 대한제국 역사길, 우리가 서울에 가면은 지금 성곽길, 둘레길 뭐 여러 가지 그런 네. 명칭으로 네. 서울시가 복원되고 있는데요. 덕수궁도 옛날의 이름은 경운궁이었습니다. 경운궁의 형태로 옛날의 영역으로 돌리면서 그곳을 대한제국으로 명명을 해서 대한제국 역사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했던 황구단. 황구단은 1897년 고종황제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덕숭에서 나오셔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단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황구단입니다. 그 황구단이 지금은 조선호텔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옆에 조그마한 황궁구만 남아 있어서 딱 120년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딱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네. 올해가 대한제국 그 선포 120주년 예, 기념 고종황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황구단을 복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복원계획을 잡고 네. 올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한제국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시청 광장에 황구단을 가설단으로 재현해서 만들어서 120년 전에 고종황제가 황구단에 나아가서 고종황제로서 황제로서 즉위하시고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것을 똑같이 그대로 재현해서 지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궁중의 역사, 또 우리 조선의 역사가 많이 사라져가는 부분들,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요즘에는 의궤 문화라고 해가지고 화가들이 그걸 그림으로도 많이 표출을 해서 또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황치석 그분 그 화가 그분께서 화백께서 많이 그걸 이렇게 그려서 전시하는 네. 것 같아요. 네. 누이께서도 했습니다. 아, 제가 한번 그러셨군요. 이전에 모신 적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네. 그림을 보면서 네. 이게 그림을 보면서 공주문화에 대한 것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 네. 많이 감동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많이 듣게 되고 우리가 역사에서만 듣던 그런 얘기를 우리 이제 황사순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 더 밀접해 있고 현장감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좀 네. 그런 얘기가 좀 아쉽지만 더 좀 다음에 한번 또 방문하시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대한황실문화원을 정부가 좀 지원을 하나요? 사단법인 대한항실문화원이기 때문에요. 네. 사단법인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네. 목적과 뜻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기부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단법인 대한항실문화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하고도 네. 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도 하고 있고 또 서울시 지자체하고도 뭐 대한제국 120주년에 대한 행사도 오래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관련된 많은 서울시 사업들을 같이 공모나 또는 같이 참여해서 예산을 또 일정 부분 받아서 같이 이런 추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역사가 변하고 우리가 역사를 잘 보존하는 민족이야말로 그 우리가 뿌리를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고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번성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조선왕조를 재조명하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대한황실문화원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하나 중요한 뉴욕을 어떻게 방문하셨어요? 네. 이번에 뉴욕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요. 올해가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입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시와 환구대제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네. 그대로 120년 전의 모습으로 재현해서 지냈고요. 또 서울시와 함께 해외에 있는 문화재들을 조사 연구하는 과정 아하. 중에 하나로서 120년 전 고종황제의 주치의였던 네. 호레이스 뉴튼 알렌 선교사 처음에 오셔서는 제중원 그렇습니다. 하나요? 제중원을 설립하는 계기가 됐던 네. 그 광해원이라고도 하죠. 네네. 그
고종 황제 시기에 처음으로 서양식 병원을 만들었던 그렇죠, 그렇죠. 그 제중원의 많은 네. 그 영감과 공헌을 한 호레이스 뉴튼 알렌 호레이스 뉴턴은 몰라도 박사께서 알렌 박사라는 알렌 부분은 박사. 우리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렇습니다. 많이 아실 거예요. 네네. 뭐 알렌 드라마에서도 박사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네. 그 알렌 박사가 그 고종과 명성황후의 주치의였습니다. 네. 원래는 닥터로 오셨고요. 네. 그 닥터께서 선교사이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본래. 닥터로서 이제 주치의를 하시면서 네. 선교사 역할도 하셨고 네. 또 그 이후에는 미국의 의사를 그 대표하는 고문 역할,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대사 역할도 네네네. 하셨던 분이십니다. 아하. 그분의 그 역사 네. 그리고 고종 황제께서 그 주치로 있었던 그 고종 황제께서 그 알렌 박사에게 그 주셨던 선사했던 네. 여러 가지 이제 감사의 선물들이 네.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명성황후의 그 저 남동생이었던 민영익 대감이 네. 예, 예. 뭐 굉장히 무슨 상처를 받았던 것을 치유하면서 그래서 많은 또 선물을 또 명성황후께도 받았던 네. 것이었습니다. 네네. 그 많은 선물들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또 알렌 박사께서 그런 이런 그때 당시 조선에 있었던 대한제국에 있었던 황실의 그런 보물들 또 일반 그 조선 백자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러면 이제 분이셨나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명성 왕후께서 알렌 박사한테 주셨던 여러 가지 선물들이 지금에 와서는 역사적인 유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다시 이제 미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오셨는데 그분하고 연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연락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서울시 그 문화재 네. 연구와 같이 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대한항실문화원이 협업하여 네. 대한제국 12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서 네. 알렌 박사가 수집해간 그 알렌 콜렉션 네. 한 120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한 118점이 워싱턴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일부 기증, 일부 판매 형태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렌 박사가 그쪽에 기증을 했다든가 일부 판매해서 그쪽에 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커 갤러리라는 곳에 그 중에 일부가 전시가 돼 있고요. 그걸 지금 확인하러 오셨군요. 확인을 이미 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그렇고 또 일부는 전시관에 전시돼 있고요. 일부는 이제 또 수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수장고에 있는 것까지 이번에 가서 다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네. 알렌 박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뭐 정치적으로도 대사 역할을 했지만은 또 종교적으로도 큰 선구자 역할을 했고 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의 아마 메카로서 처음 시작을 한 분이기도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하죠. 네. 세브란스 병원을 뭐 그 원조라고 할 수 원조라고 있겠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은요. 네네. 네. 네. 현대 서양의학의 시조이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최중원의 이제 그 알렌 박사 같은 경우는 네. 뭐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고 또 재미있는데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시간 관계상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조선 왕조의 황사손이시니까 조선 역사가 주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번 더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큰 나라, 아주 부강한 나라, 경제력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비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뿌리, 우리의 역사 안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통 사상, 그리고 수많은 왕조가 되풀이되면서 우리가 유지해왔던 우리의 중요한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많이 되찾아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 우리가 120년 전 대한제국 역사에서 무엇을 교훈으로 얻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그 교훈을 발판 삼아 역사에서 배워서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 500년은 우리 대한제국의 뿌리를 만들어줬다고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네. 그 뿌리를 되찾아서 우리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그 뿌리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맙고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원 황사손과 함께 조선의 역사와 함께 얘기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했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시간이 되면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